자, 첫 번째 원고입니다. 진수 작가님의 도담도담. 일단 손글씨를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손글씨가 앵간히 잘 쓰지 않는 이상은 그냥 완성이 안 됐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보세요. 이게 훨씬 더 잘 보여, 이렇게 하는 게. 글씨체가 엄청 예쁘지 않은 이상. 그리고 그 캐릭터들 있잖아요. 캐릭터들이 지금 이제 친구들이 한 서너 명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얘는 이제 도담이고 책고잖아요. 얘가 왼쪽이 도담이고 책고야. 근데 책고가 만약에 뭐 기분이 안 좋아서 눈을 감어. 눈을 감은 책고는 도담이야.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캐릭터들 색깔을 다 다르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똑같은 색이면은 뭐 안경을 쓰고 있고 미묘하게 이제 차이는 있지만 애들이 비슷비슷해 보여가지고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처음에는. 왜냐면 등장인물들도 낯설어, 독자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서 애들 색깔을 미묘하게 좀 바꿔주면 좋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이 원경 같은 거에서 조그맣게 나오잖아. 근데 지금 셋이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색깔이 구분이 돼 있으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도 구분되잖아. 이렇게 하면 이제 누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셋이 이렇게 있으면 되게 복잡해. 이렇게 하면 구분되잖아. 저는 이제 그림이 예뻐서 배경도 좀 칠했으면 좋겠거든요. 배경도 칠하니 난 이쁠 것 같아. 캐릭터만 칠하니까 미완성된 느낌 너무 강하거든요. 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칠해야 돼. 확실히. 할 일이 많아졌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끝! 자, 다음 원고 갑니다. 제목은 화성, 그 다음 지구입니다. 세 가지 에피소드가 나왔죠. 1회 소행성 충돌 시퀀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을 보는 아빠와 아이, 엄마, 그리고 화성에서 물이 발견됐다는 그 어떤 나사의 지휘 통제실 같은 부분이 이제 세 개가 나왔잖아요. 이 세 개의 에피소드가 다 큰 흥미를 못 유발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세 개의 에피소드인데 그 세 개가 어떻게 뭐 케미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하나하나가 굉장히 흥미롭거나 해야 되는데 세 개 다 너무 지금 심심하거든? 이게 지금 1번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소행성 충돌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대원들 같은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소행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막으려고 하는지가 일단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지구와 소행성과의 거리나 이 우주선의 위치나 이런 것들 전체적인 커다란 그림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이 계획을 말해주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려는지가 독자들이 알 수 있어야지 그 긴박감이 느껴지는데, 얘네들이 뭘 하려는지 모르니까 얘네들 왜 이렇게 지금 야단 법석이지? 이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소행성이 이제 지구랑 같이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지구를 가고 있는 장면도 나오고, 우주선의 위치가 이 정도로 있다거나 해서 얘네가 어떠한 방식을 사용해서 이 소행성을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실패하고 있다라는 그 전체적인 어떤 개요가 먼저 설명이 돼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얘네들끼리 그냥 막 계속 호들갑 떨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으로 대상체 궤도를 수정하기엔 역부족이다라고 여기 나오긴 하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 정도는 나오면 더 흥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명이 지금 타고 있거든요. 패닉에 빠진 그 선장하고 여자 승무원, 남자 승무원이 타고 있어요. 이렇게 세 명이 타고 있다면 일단 세 명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돼요. 어떠한 구도로 앉아 있는지, 뭐 선장이 가운데 앉아 있고 남승무원, 여승무원이 앉아 있다든지, 그래야지 우주선 내부를 한 번은 이렇게 보여줘야지 그 상황이 파악이 돼.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근데 지금 계속 클로즈업만으로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한 번은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클로즈업이나 이런 거 너무 좋거든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굉장히 지금 막 긴박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얘네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 긴박함이 느껴지지 않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우주선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게 유심히 보지 않으면은 이거는 발견을 못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 크기예요. 그래서 좀 더 이게 잘 보이게 이 배경에 약간 좀 하얗게 하던지. 근데 얘가 뭘 하고 있는지 일단 모르니까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1번 에피소드는 그게 좀 아쉽네요. 얘네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2번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시점이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어느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시점도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현재라든지 아니면은 혹시 이 금발 소년이 아까 그 남자 승무원이라면 뭐 20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 어느 집이라든지 그 시점이 나와야지 지금 좀 유추가 될 것 같아.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현재라든 그 시점을 좀 써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 필요가 없거든요. 엄마가 등장하는 컷은 이제 엄마가 그러니까 주요 인물일 수도 있고 하니까 크게 등장해도 상관없는데, 아 우리 하원이 영재교육 좀 시킨 거야, 이런 그냥 가벼운 농담을 이렇게 크게 그릴 필요가 없어. 그 누가 공돌이 아니랄까봐를 엄마가 누가 공돌이 아니랄까봐를 이렇게 갈구는 거를 하고 머쓱해 하면서 영재교육 시킨 거야 하고 하원이가 이렇게 있는 쓰리샷이 나오면은 전체 상황도 보여지고 더 가볍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칸을 다 써서 크게 그린다는 거는 그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는 의미인데, 지금 이런 거는 그냥 칸의 낭비거든요. 이건 나중에 어떻게 복선으로 쓰일 것 같은데 이거는 되게 좋습니다. 뭔가 이것도 시점이 일단 나왔으면 좋겠고요. 미국 휴스턴 나사 존슨 스페이스 센터. 이게 무슨 컷인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거지 다음에 이분이 왜 이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확실한 거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거는 정말 불필요한 컷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국토안전부라고 이제 주석을 넣어줘야죠.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독자들이. 그건 꼭 넣어주세요. 잠깐만, 이게 지금 4화까지가 돼 있는데 세상이 종말한 지 1일째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망연자실해 있잖아요, 비행선 안에서. 그리고 액체부 통기부 이상 발생이라는 알림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멍하니 있다가 내가 밖으로 나가서 통기부 확인할게 라고 하는데, 이렇게 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액체부 통기부 이상 발생이라는 이 대사 있잖아요, 이 알림음이 여기서부터 계속 뜨고 있으면 돼. 여기서부터 세상이 종말한 지 1일 액체부 통기부 발생, 액체부 통기부 발생, 액체부 통기부 발생, 액체부 통기부 발생, 액체부 통기부 발생. 여기 그냥 넣어줘요. 그냥 액체부 통기부 발생. 그러면 이게 다 필요 없어. 그럼 바로 나가면 되거든. 좀 더 압축해야 돼요. 압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쳐내고.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솔루션이 나왔어. 1화를 3개로 쪼갠 게 욕심이었다. 3개로 쪼갠 게 욕심이었어. 제가 봤을 때는 1편에서 이 캘리포니아 에피소드하고 나사 에피소드는 다 쳐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멸망하고 여기서 세상은 종말했다. 여기서 바로 그냥 여기로 이어져. 그냥 이걸로만 1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우주 씬으로만. 그리고 플랜 B가 존재하고 그거는 인류의 새로운 거주지 이전 계획이라는군. 이러고 1화가 끝나면 오히려 좀 더 2화가 보고 싶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지? 하고 보고 싶어지는 느낌이 있어.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1화는 이제 에피소드는 많고 뭐 딱히 이렇게 끌리는 게 없으니까 2화로 손이 잘 안 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아예 우주씬만 쭉 보여주고 거주지 이전 계획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저라면 그렇게 만들 것 같거든요, 1화를.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에이지 슬라이더. 오우, 가독성 어쩜 좋아. 그림 너무 좋은데 가독성 최악이야. 자, 보세요. 여기는 좁아도 돼요. 이거는 좁아도 돼. 이 폭은 넓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 읽히거든요. 이것만 넓혀도 확실히 좋아지거든요. 한번 딱 보실래요? 이 정도만 넓혀도 얼마나 보기 좋냐고. 이 정도만 넓혀도 그림도 다 너무 좋고 다 좋아요, 진짜. 이것만 떼면 돼요. 이만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것만 떼면 돼. 이 정도씩만 떼면 되거든요. 이것도 좀 떼는 게 낫겠다. 이것도 아예 이렇게 더 주던지, 이렇게 이걸 더 주던지, 아니면 아예 이렇게 위로 올리고 가운데 정렬로 하던지 하는 게 더 보기 좋을 것 같거든요.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렇구나. 여기도 이렇게 편집을 가운데 정렬로 분리해서 칸들을 쪼개서 배치하시고 칸들 사이를 좀 띄우시고 그것만 하면은 작화나 뭐 연출이 너무 훌륭해서. 지금 이 페이지를 좀 찢어 볼게요. 이거는 뭐 이렇게 내도 그냥 상관없거든.
이렇게 뭐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띄우세요 꼭. 그리고 이제 지금 보이는 게 말풍선 있잖아요. 지금 그림이 되게 복잡한데 말풍선까지 반투명해서 너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대사가 안 보여 잘. 말풍선을 이렇게 반투명하게 하지 말고 그냥 불투명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봐, 이거 훨씬 낫죠. 이거 그냥 불투명하게 놨습니다. 불투명하게 하세요 말풍선. 그리고 말풍선이 너무 기원참처럼 가로로 찢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가로로 찢어져 있어 지금. 노인이라면 싫어도 언젠간 꼭 되어야 해. 그런 것 말고 좀 더 구체적인 장래희망을 정해오도록 하렴. 저라면 이거를 두 개로 나눴을 것 같은데 말풍선을. 노인이라면 싫어도 언젠가 꼭 되어야 해. 그런 것 말고 좀 더 구체적인 장래희망을 정해오도록 하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더 좀 구성적으로 예쁘지 않나 싶거든요.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폰트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딱 봤을 때 작업 형태나 그런 게 어떤 출판했을 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모바일로 보기 때문에 폰트가 너무 작거든요. 되게 항상 편집부에서 강조하는 게 폰트 더 키워라. 어색할 정도로 키워라. 진짜로 이게 농담이 아니고 이 정도는 나와야 돼. 지금 너무 작아요 글자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자를 한 2배는 키워야 된다. 칸과 칸 사이에 세로폭을 늘리고 글자 키워라. 아, 그리고 말풍선 불투명하게 해라. 그 정도면 되겠네요. 끝. 다음 원고. 조국이 당신을 원한다. 숭어 앤 스박. 4컷 리듬이 아니야 만화가. 4컷 리듬이 아닌데 4컷으로 쪼개놨어. 이거는 그냥 쭉 극화로 그려야 됩니다. 4컷 리듬이 아닌데 4컷을 쪼개놓으니까 오히려 뚝뚝 끊겨요. 그냥 쭉 이어져야 돼 이거는. 4컷으로 나누면은 그 4칸이 기승전결로 해서 하나씩 완결성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럴 거면 4컷을 나눌 필요가 없어. 그림이나 뭐 연출이나 이런 거는 뭐 너무 좋습니다. 랑또님 만화 느낌으로, 약간 랑또님 느낌으로 그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만화. 잊을 수 있을까 합니다. 제목. 잊을 수 있을까. 프롤로그 시작과 끝. 배도 만화고요. 너무 좀 길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주인공이 어떤 부모님에게 받는 압박이나 걸으면서 막 신산탄하는 부분이 있어. 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거는 사실 그 칸들로 어떤 걸 전달하려고 하는지 이미 알잖아요, 독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길게 늘려서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 엄마 아빠한테 갈굼받는 거, 친구들이 이해 안 해주는 거, 제가 봤을 때는 10컷 안쪽으로 압축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언제 흥미로운 일이 나오지, 언제 흥미로운 일이 나오지, 언제 흥미로운 일이 나오지, 계속 그냥 계속 내리게 돼. 그러다가 이탈.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길어 서론이. 그리고 이거는 한 번까지는 이제 놀라운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나와도 놀랍지가 않다. 좀 다른 형태로 변한다든지. 처음에 아저씨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프롤로그에서. 다 이런 얼굴로 변할 거라는 게 이제 예측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놀랍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정들었어 그 사이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냥 이렇게 이상한 얼굴로 변해서 놀래키는 패턴이 지금 반복되는 것보다는 좀 더 기괴한 상황, 이런 건 좋았거든. 좀 더 여러 가지 기괴한 상황들이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일본 만화 중에 호문쿨루스라고 있거든요. 거기 그 주인공이 겪는 어떤 환상 같은 게 있어요. 환시가.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떨지 싶고, 그리고 주인공 지금 1인칭 시점으로 이제 주인공의 기분을 설명하면서 쭉 가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 뭐 힘들다, 이렇게 가면은 좀 보는 입장에서도 지치는 게 있어. 주인공의 어떤 감정도 감정인데 사건들이 빨리빨리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지루해서 이탈하게 되거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림은 너무 좋네요. 다음 만화 생존 일지입니다. 근데 이 아저씨와의 만남이 그냥 만나는 게 좀 약하거든요. 어떤 사건이 없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 제일 큰 게 사건이 없다. 사건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의 이제 존재를 서로 알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게 좀 약해. 그게 계속 흥미를 이제 유발해야 되는데 그냥 만나.
그냥 친해져. 에피소드 없이 그냥 친해져. 갑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그냥 막 같이 밥 먹고 있어. 그런 게 조금 아쉽네요. 자, 다음 원고 보겠습니다. 다음 원고는 공묘관이란 제목의 만화입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이상한 이유가 지금 나왔어요. 전개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화가 이제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도와달라고 이제 막 하고 있어. 묻힌 상태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 나타났잖아. 왠지는 모르지만 내 몸이 다 묻혀 있고 도와달라고 하는 상태에서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보통. 도와주세요! 여기요! 여기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 얘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고, 일단은 얘 리액션이 먼저 나왔어야 돼. 이 묻혀있는 친구의. 근데 얘는 가만히 있고 얘는 이제 뜬금없는 말을 한단 말이죠. 만약에 또 저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여기가 어디죠? 뭐 요런 이제 리액션 정도가 기대가 되는데, 급발진. 웃기지 마! 난 아직 죽지 않았어! 이런 게 좀 이상하단 말이죠. 지금 나는 이제 묻혀 있어. 굉장히 당황스럽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두렵고 약간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죠? 하면서 약간 어안이 벙벙하면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급발진을 하면서 이제 화를 내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뭔가 대화가 부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잠깐만, 이게 일로 가는 게 낫겠는데, 칸에 그림만 있고 아무런 그 표현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더 뭔가 이 다음에 타격감이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만하네. 이거는 되게 지엽적인 연출이고, 일단은 좀 대화를 자연스럽게 꾸려나가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지가 않다, 대화가. 아시겠죠? 자, 다음 만화는 호구홍시 조대봉이라는 만화입니다. 인스타에 연재 중인 만화고요. 푹 찌르면 금방 멘탈이 쭈그러드는 옹졸한 홍시 대봉감 조대봉씨를 주인공으로 한 인스타툰이라고 합니다. 너무 정직하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재밌는 부분을 보여줄 때 이렇게 활 시비처럼 이렇게 당겼다가 탁 쏘고 이런 맛이 없고 그냥 되게 정직하게 모든 걸 설명하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 마지막에 이게 먼저 나왔으면 보세요. 이게 중년 남성이 탔다? 근데 바로 그냥 비트가 나오는 거야. 쿵쿵쿵쿵쿵쿵쿵쿵. 이 그림을 스포하고 있어. 그러면은 좀 되게 너무 심심해지는 거거든요. 그 그림과 글의 어떤 순서를 바꿔보든지, 지금은 그냥 이제 그림 일기처럼 그냥 글에 맞는 그림을 하나씩 그려서 붙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것도 이 그림이 먼저 나오고 소지섭님이 한 쭈루룩 있는 게 나오고 아래쪽에 소지섭님 50명이 쭈루룩 누워있는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뭐지? 하고 이제 딱 설명을 보게 되니까 형식 자체가 상단에 글이 있고 그 하단 그림은 그 글을 그냥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완전 초심자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그리라고 해요. 그냥 글을 쓰고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그림을 그려라라고 하는데, 좀 더 이제 재미를 주자면 그림과 글의 순서를 바꿔본다거나 그런 것만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용돈편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 빽빽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뭔가 어떤 짧은 우화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림 자체로만 뭔가 이렇게 좀 재미를 주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자, 다음 만화 비욘디 맑음입니다. 얘랑 친해지는 과정이 너무 약해. 얘가 이 정도로 얘한테 어떤 이제 매력을 느끼고 끌릴 만한 에피소드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 아지트에서 그냥 같이 지낸 거밖에 없거든. 근데 이 아지트에서 뭘 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 그냥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뭘 하고 노는지거든요. 비밀의 숲 테라비시아 같은 경우는 얘가 환상 속 세계라고 거기를 이제 설정을 하고 이렇게 역할 놀이 같은 걸 해요. 근데 이제 남자애가 처음에 미친 앤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자기도 이제 몰입을 해서 그 어떤 환상 속 세계의 어떤 같은 주인공이 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뭔가 얘네가 처음에는 삐걱일 수가 있는데 또한 공감대를 이제 형성을 해가지고 친해지는 과정이라든지, 하여튼 점점 물들어가는, 이 여자아이에게 점점 물들어가는 주인공이 묘사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은 보여지지가 않고
그림을 그렸다면 여기에 이미 나왔어야 되거든.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헤어지고 그럴 때 먹먹함이 없거든요. 그런 중간 과정이 좀 아쉽네요. 그런 게 좀 아쉽고, 연출적으로는 다 좋은데 뭐 이거 나무랄 데가 없이 너무 잘 그렸는데, 이 말풍선 안에 들어간 텍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측에도 공간이 있고 우측에도 공간이 있어. 이 칸은 우측에 붙어 있지. 우측 정렬이에요. 지금 집에 만화책이 있다면 펴보세요. 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그냥 기본이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확실히 다릅니다. 더 잘 읽힙니다. 텍스트만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네요. 나머지는 뭐 물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생략됐다. 그게 좀 아쉽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나머지는 뭐 너무 잘 그리네요. 자, 다음 동보 아파트 글그림 단비 1화 위층 남자 작화 아주 좋습니다. 연출이 문제예요. 이것도 어떤 서순의 문제거든요. 보세요. 내 이름은 이유나. 남에게 관심 없던 내가 이렇게 위층 남자를 관찰하기 시작한 건 처음이다. 바로 그날부터였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거는 스포일러야. 이게 자체 스포일러. 이 컷은 나오면 되는 장면이 아니에요. 이 컷은 이따가 놀래켜줘야 하는 장면인데 이게 벌써 나왔어. 왜냐면 바로 그날부터였다라고 하면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라고 하면서 이제 보게 되거든. 근데 이미 그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고 보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연출이 좋거든요. 여기 이게 되게 무서웠어. 여기까지 소름 끼쳤어. 무서워 보인다라는 이제 느낌이 났어요. 한번 이 칸하고 이 칸의 순서를 바꿔서 한번 보고 싶거든. 이게 먼저 나오고 이거 보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어떤 게 나은지 보고 그거 좋은 걸로 해도 될 것 같고, 여기는 확실히 바꿔야 돼.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나와야 돼. 끼 하고 덜컹 이건 글자 이건 없애야 되고, 어떤 감정을 강조하고 싶으면은 텍스트나 이런 게 아예 없이 그림만 있는 게 좋거든요. 끼익 하고 그림이 없는 이 그림. 그 다음에 이거 좋잖아요. 이게 글이 없으니까 무서워 더. 난 여기까지 되게 좋았습니다. 어쨌든 1화가 뭐지? 저 사람 뭐지? 했는데 너무 맥없이 2화에서 사실은 무서운 청년이 아니고 그냥 천단 공포증에 시달리는 소심한 청년이라는 게 너무 빨리 나와. 이거는 거의 마지막 회에 가서 반전으로 나오던지 해야 되는 건데 바로 그냥 사실은 좋은 녀석이었던 거임. 이 다음부터는 2, 3, 4, 5, 6화까지 계속 맥이 빠진 채로 가는 거야. 그리고 뭐 이렇게 뾰족한 거 다 버리고 이런 거 다 좋은데, 뭐 자기 머리카락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어버렸잖아요. 난 이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마지막 6화에서 그냥 시체로, 이 상태로 그냥 시체로 발견되고 끝이더라고. 서순을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쿵쿵쿵 소리가 나고, 그나마 살려보려면 쿵쿵쿵 소리가 나고, 얘가 이제 올라갔는데 어떤 피 묻은 청년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찍소리도 못하고 이제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1화였잖아요. 바로 여기 5화로 이어져야 돼.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 조용해졌는데 이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막 상상이 나를 펼쳐. 뭐지 도대체? 뭐지? 그래서 이제 위층에서 이제 시체가 나왔다. 그 얘기가 나오고 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뾰족한 걸로 가득 찬 이제 상자가 나왔어. 뾰족한 것만 이렇게 모아놓다니 역시 또라이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떠한 계기로 그 불우한 과거가 나오면 구성적으로 짜임은 있죠. 뻔하긴 하지만 그래도 작화가 너무 좋아. 근데 구성을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원고는 동물의 왕인지 애매한 사자 이야기. 글 그림 무선 헤드셋. 지금 이 만화는 되게 재밌어요. 내용도 재밌고 드립도 재밌고 그냥 술술 잘 읽히는 만화인데, 정식 연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최저 퀄리티를 채우질 못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조금 아쉽네요, 그게. 물론 이게 그런 어떤 느낌을 추구한 걸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쓰이는 이모티콘 같은. 조금 아쉽습니다. 되게 글을 잘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콘티가 이것만 봐도 재미가 있어. 콘티가 재밌으면 재미있는 만화거든요. 이것만 봐도 재밌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 너무너무 재밌는 만화를 계속 만들어요. 근데 계속 그냥 콘티로만 올리는 거야. 왜냐면 그게 이제 빨리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림 작가를 구하든지 해서 만드시면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되게 또 구성이나 대사나 연출이나 이런 게 되게 잘 읽히게 만드는 분이세요. 몰입감 있게.
다만 그림이 계속 콘티로 연재한다. 아, 너무 아쉽다. 이거 반응도 되게 좋아. 진짜 뭔가 오랜만에 집중해서 본 만화다. DC 인사이드에서 재밌다고 하는 건 진짜 재밌는 거거든. 자, 도전 만화에서 연재 중인 조선 귀변사라는 만화입니다. 이것도 그 최저 연재 선을 못 맞췄어요. 그림이. 죄송합니다. 아,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미안해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다 못 그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어떤 칸은 또 잘 그렸어. 어떤 칸은 잘 그리고 어떤 칸은 너무 못 그렸거든. 이런 거는 마트리얼식 하냐고요. 이것도 지금 이상의 몸이죠. 일단 좀 작붕이 좀 많은 편이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관성에 있거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워요. 아쉬워. 이게 계속 이제 동세에 자신이 없어서 이제 대갈치기로 거의 처리가 되거든요. 뭐 거의 대부분의 화면이 손이 안 나와. 손만 그려도 이상해지니까 그림이. 왜 그런가 싶으면 진짜 손이 나오면 되게 이상해지거든 그림이. 지금 배경도 지금 거의 다 그냥 이 그라데이션으로 처리가 되고 있죠. 이런 거는 그냥 텀블벅 같은 데 가면은 조선 궁궐 배경 진짜 많이 팔거든요. 경복궁까지 누가 다 만들어 놨어. 지금 이거 궁이면은, 이거 경복궁 사면은 지금 배경에 쓰면 되잖아, 이런 거. 그 정도라도 좀 이제 채우는 성의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자가, 그 사도세자가 사실은 살아남아서 저주를 풀기 위해서 퇴마행을 떠난다는 설정 자체는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진짜 매력적인 설정인데,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이 작화로는 연재를 따낼 수가 없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자, 다음 만화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4컷 만화를 연재 중인 분이고요. 닉네임은 논온온입니다. 손글씨가 그림하고 안 어울리는 손글씨네요. 웃긴 만화에 어울리는 손글씨예요. 서정적인 내용하고 안 어울리는 손글씨예요. 못 썼다는 게 아니고 글씨체가 안 어울려 그림하고. 한번 바꿔볼게요, 폰트로. 이런 거는 손글씨로 놔둬도 돼. 이 완전 다람쥐, 조그만 머리통 이렇게 뭐 설명하고 이런 거는 그냥 깨알같이 놔둬도 되는데, 말풍선에 들어가는 정식 대사들은 다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이거. 훨씬 가독성이 좋아질 거예요. 내가 보기에 딱 들러붙는 게 비슷하긴 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 말풍선에 있는 대사하고 이 말풍선 밖에서 이 만화 전체를 관조하면서 나오는 대사는 폰트가 다른 게 좋거든요. 추천하고 싶은 거는 두 개거든요. 고딕체랑 명조체 이외에는 쓰지 마세요, 만화에. 이상해, 그냥 구려. 아주 그림체가 특이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팬시한 글자체가 필요한 그런 만화가 아닌 이상은 명조체랑 고딕체만 쓰세요. 안 읽혀, 나머지 폰트는. 만화 내용이나 이런 거 너무 귀엽고요. 지금 이거 한번 솔루션 전하고 후를 볼까요? 자, 원래 이랬던 만화거든요. 자, 이걸 보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안 읽히는지 알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 제목은 하모니카 자작곡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딱 한 가지 하죠. 말풍선 안에 들어있는 폰트가 만화랑 안 어울려요. 이 글씨체 너무 좋거든요. 이 글씨체는 만화에 딱 붙어. 근데 이 말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 굴림체가, 일단 굴림체가 들어가면은 만화가 완성이 안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굴림체가 들어가는 순간 모든 컨텐츠는 질이 떨어져 보여요. PPT도 마찬가지고. 이거 한번 실험해 볼게요. 굴림체 혐오가 아니고 한번 진짜 신기해. 이거는 나도 신기하게 느끼는 건데, 말풍선은 이렇게 대충 그린 느낌이 좋아요.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거든, 크기가. 왜냐면 이게 모바일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2배 정도 늘렸으면 좋겠어요, 폰트를. 왜냐면 이게 지금 좀 작아. 이게 모바일로 봤을 땐 굉장히 작게 나올 거예요. 솔루션은 간단합니다. 굴림체 통제합니다. 모든 만화의 굴림체 통제합니다. 글자 키우고 고딕체, 명조체, 엽서체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 이런 만화는. 엽서체도 괜찮아. 특이한 폰트를 쓸 수 있는 만화는 이렇게 어떤 굉장히 유니크하게 이런 감성적인 걸로 가면은 상관이 없어요. 엽서체 괜찮죠? 근데 그냥 보통 일반 극화나 이런 데서는 명조체와 고딕체 이외의 글씨체는 딱히 가독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만화는 이게 어울려, 엽서체 같은 거. 왜냐면 근데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고 대충 그린 말풍선이기 때문에. 아까 말풍선 대충 그렸다고 뭐라 그랬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야 진짜. 아무튼 글씨 좀 키우고 굴림체 통제, 요것만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떡볶이에 치즈 토핑.
이 만화는요, 그러니까 연출이나 어떤 내용 전개가 되게 좋거든요, 그냥. 근데 지금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한 5명의 조원이 그 조별 과제로 파트를 나눠서 그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프랑켄슈타인처럼. 그림체가 일관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컷이 다 그림체가 달라. 널뛰기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체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물론 이제 뭐 웃기는 컷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가끔씩 나와야지. 자기 그림체로 가다가 가끔씩 웃길 때 나와야지. 근데 이건 지금 모든 컷이 그림체가 다 달라요. 모든 컷이. 스케치업으로 만든 정교한 배경에 이런 인물들이 깔려 있어요. 이렇게 할 거면은 학교도 그냥 손그림으로 러프하게 그리는 게 낫거든요. 이 배경이 항상 엄청 정교한 스케치업 배경을 쓰고 있는 게 너무 열받는 포인트예요. 사람은 이렇게 그리면서 안 맞아 지금 그게 톤이. 그래서 그림체를 좀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 봐, 이거 지금 한 4명 정도가 그린 것 같아, 이 만화를. 어이가 없어서 이제 헛웃음이 좀 나오는, 그걸 노린 거면 진짜 대단한 거고, 개그컷에서 이런 식의 얼굴을 쓰는 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전체를 끌어가는 기본 그림체는 일단 정립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게 지금 좀 문제거든요. 그리고 스케치업하고 그림이 진짜 안 어울립니다. 이래서 나도 스케치업 배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치업과 그림체가 맞지가 않아요. 이 정도만 돼도 지금 스케치업이랑 붙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이 칸은 아무 위화감이 없어. 테이블이나 배경은 투시가 딱 맞아 있는데 사람들은 일그러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상해. 이 스케치업을 쓰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와, 음식 잘 그렸다. 연출이 진짜 좋아요. 연출은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풍선의 위치나 보세요. 이 가운데 정렬한 것도 그렇고 완벽하거든요. 그냥 완벽하게 기성 연재돼도 되는 정도의 그 만화예요. 이런 말풍선들 봐봐. 엄청 지금 좋아. 다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들이 연재를 할 수 없는 퀄리티예요. 정리를 더 해야 됩니다. 그림체를. 아시겠죠? 아직 2화밖에 안 나왔으니까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 연출 짱. 작화 개선 요망. 끝. 다음 만화는 사랑은 근손실입니다. 재밌어 보이는데? 재밌네요. 일단 만화를 굉장히 재밌게 그리는 분이고 너무 잘 그리고 그림도 연출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소재 자체가 이미 어떤 유머 사이트나 어떤 헬겔발 유머잖아요. 이 내용의 근본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이 만든 유머란 말이야. 그래서 포텐은 엄청 있는데 자신만의 개그를 웃길 수 있는지가 지금 포인트거든요. 근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이런 연출을 잘 살리는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유머 센스가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아직 고등학생인데 뭐 이 정도로 그렸다는 거는 어쨌든 그거를 인터넷에 있는 유머를 각색해서 이런 원고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능력이거든요. 나는 고등학생 때 이렇게 못했어. 그러니까 엄청 큰 포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고 계속 그리시면은 되게 좋은 만화를 그리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너무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맞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게 나와. 굴림체였어? 잠깐만. 용서 못해. 잠깐만. 용서 못해. 이건 용서 못해. 굴림체 단속반에서 나왔습니다. 오른쪽 칸에 붙은 대사는 오른쪽 정렬이다. 용서 못합니다, 이거. 이거 용서 못해요. 편안하죠? 고딕체 명조체만 인정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 언제나 말풍선을 계란으로 생각하고 노른자만큼 채워라. 자, 이거에서 별거 아니거든요, 진짜 이런 거는. 되게 가독성을 올리는 쉬운 방법이에요. 이것도 이제 기본이 뭐냐면은 여행 갔을 때 1인 1실이 좋습니까? 2인 1실이 좋습니까? 1인 1실이 편하잖아요. 한 문장당 말풍선 1개입니다. 그 말풍선 안에서 문장이 나눠지면 안 좋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2개로 나눠주는 게 좋아. 한 문장당 하나가 좋다. 굿! 꼭 정렬을 기억하세요. 정렬. 문제 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가운데 정렬입니다. 편안하죠, 훨씬. 늘 기억하세요. 계란, 노른자. 계란, 노른자. 아시겠죠? 계란이 하는 말이니까 들어. 자, 몬스터로 살아남기. 글 그림 김별. 말풍선이 이것도 반투명한데 그게 좀 의미 없는 반투명함이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냥 지저분할 뿐이야. 훨씬 낫잖아, 이게. 이 무의미한 반투명함을
불투명하게 하면 훨씬 가독성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거는 가운데 정렬이죠. 너무 꽉 차 있어. 약간 불편해. 계란과 노른자, 흰자와 노른자. 이거는 없어도 될 것 같거든? 아저씨. 그냥 이게 낫지 않아? 없는 게? 불투명하게. 왜 정렬을 맞추지 않는 거죠? 왜 정렬을 맞추지 않는 거죠? 그리고 왜 반투명하게 하는 거죠? 지저분하게? 그리고 여기서 호칭을 한번 정리하고 가야 돼. 아까 전에 이상하다고 느낀 게 여기서 만약에 한번 이렇게 불러줬어. 용사 정도가 좋을 것 같아. 용사님. 만약 몬스터가 나타난다면 저희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아까 전 내가 헷갈린 부분이 아저씨가 자기보다 훨씬 어린 사람한테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 이 마부를 부른 건 줄 알았어요. 이 장면에서 아저씨는 지금 이 사람뿐인데 지금 누가 누굴 부르고 있는 거지라고 헷갈렸어. 그래서 처음에 아까 1페이지에서 호칭을 정리해주고 여기를 용사님이라고 하면은 다 정리되잖아. 용사님, 만약 몬스터가 나타난다면 저희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고 용사님 지금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 걸림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저씨라고 하니까 아저씨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헌터류 비기로 이제 마차 베는 장면은 여기서 마차까지 벤 게 사실 무슨 포인트기도 한데 이 그림이 마차를 뱉다는 느낌이 없다. 조금 더 파편을 추가하는 게 좀 역동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 4픽셀 정도. 이렇게 하면은 더 뭔가 그래야 이게 좀 보일 것 같거든. 캐릭터 그 몬스터 3인조 그리고 이 주인공의 첫 만남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계속 보고 싶은 만화예요. 그 가독성을 좀 올리려면 말풍선은 불투명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폰트 크기도 되게 좋아요. 웹툰에 되게 적합한 폰트 크기인데 그 비율을 말풍선과의 비율을 한 이 정도로 너무 꽉 차게 해도 좀 답답하거든.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훨씬 보기 좋죠. 그렇습니다. 굿! 자, 다음 만화 봅니다잉. 라플리아를 제목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림이 굉장히 뭔가 계속 나오는데 기억나는 게 없어. 여기까지는 좋았어. 풍족한 자원, 따뜻한 기운과 다양한 생명,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곳, 이보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곳이 있을까? 여기까지 좋았거든요. 지금 이 그림이 좀 직관적인 면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불청객들로부터 이곳을 지키고자 노력해 왔단다라고 한다면 얘네가 지금 이곳을 공격하는 것 같고 얘네가 맞서 싸우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얘가 울고 있으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림을 보면서 추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피곤해. 그냥 얘랑 얘들이랑 서로 물어뜯고 있는 걸 그리는 게 낫죠. 싸우고 있는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낫지. 지금 이미 전투가 끝나고 울고 있는 장면을 보면은 아직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불청객이 얘네로 보일 수도 있어. 심지어 얘네가 불청객인가? 지금 누가 불청객이지? 그 방랑자들의 위협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걔네들이랑 싸우고 있는 거, 이미 전투가 끝난 거 말고 전투 장면을 딱 보여주고, 이거는 전투 장면인데 직관적이지가 않아. 왜냐면은 지금 이 뒤에 있는 배경의 나무가 이 그림을 방해하고 있어요. 나뭇가지들이 너무 어떤 이펙트 같이 생겨가지고 무슨 기술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냥 나무거든? 이거는 이제 배경이 그림을 방해하고 있는 케이스죠. 이거는 차라리 배경이 없는 게 나았어. 다양한 문명이면 아까 전에 그 저그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긴 긴팔 원숭이 같은 애들이 나왔으니까 그 의미도 전달이 될 텐데 지금 이 복잡한 배경이 이 그림 전체를 완전 죽이고 있어요. 그냥 하얀 배경이어도 될 것 같아. 이거는 이것도 지금 그림이 너무 복잡해서 상황을 알 수가 없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겠어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선이 되게 깔끔하고 잘 그리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을 시켜야 될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을 딱 봐야 된다라는 게 지금 없고 전체적인 걸 다 묘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도 알아볼 수가 없는 그림이 됐어. 명확성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칸칸이. 말풍선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림을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모르겠거든. 만약에 위협적인 외계 괴물이 성가신 벌레가 된다고 하면은 왜 등 뒤에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 아, 이게 물고 있는 거였어? 이게 물고 있는 거였으면은 얘를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물고 있는 이 친구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면 되죠. 필요 없는 컷, 필요 없는 컷. 그러니까 지금 계속되는 문제가 그 칸으로, 그 칸에서 뭘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못하고 있어 지금. 하나만 딱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여러 가지를 보여주려고 해. 한 칸에서는 한 가지 정보만 딱 주면 되거든요. 그것들이 찾아왔단다. 이건 좋아요. 우리들의 저항은 너무나도 쉽게 무력화됐고, 이게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항이 쉽게 무력화가 됐다는 글이 나오고 얘네가 추락해버렸어. 얘네가 졌어. 뿌리 박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더 뭔가 뿌리를 박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추락이에요. 뿌리 박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차라리 이걸 없애고 이거 있잖아. 수직으로 내려오는 애들을 완전 하늘 가득 뒤덮어 버리는 게 낫죠. 지금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거든요. 한 화면에 쓸데없는 정보가 중요한 정보를 가리고 있어. 이 쓸데없는 정보가 중요한 정보를 가리고 있어. 쓸데없는 정보가 중요한 정보를 가리고 있어. 쓸데없는 배경이 중요한 걸 가리고 있어. 쓸데없는 정보가 중요한 걸 가리고 있어. 모든 컷이 마찬가지야. 쓸데없는 그림이 중요한 정보를 가리고 있어요. 이런 건 좋잖아. 이건 글하고 그림이 딱 붙잖아. 지금 차원의 다른 존재, 압도적인 존재가. 여기서도 이제 박혔잖아. 지금 이 하늘에서 뭔가 압도적인 존재가 와서 박히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압도적인 존재감이고 여기서 나온 무언가가 여기에 있는 생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든지 그런 게 없이 갑자기 이건 기회라고 하는 거야. 우리를 더 강하게 해줄 선물이라고. 그리고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왜 싸우는지 이제 모르는 거죠. 거기서 뭐가 나왔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전투 장면이 나와. 얘네가 뭐 공격했다는 말도 없어. 근데 일단 투쟁은 해. 그러니까 얘네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는데 극복을 해. 그게 일단 설명이 돼야죠. 여기서 지금 설명이 빠졌어. 이게 박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왜 전율했는지. 일단 뭐 안 좋은 일이 있었겠지? 하지만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를 강하게 해줄 테니까 우리는 싸워야 한다. 근데 그러려면 그 상대의 모습이 그거에 의해서 완전 발리는 이 행성의 모습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롤로그는 모든 컷이 정보 전달에 실패했습니다. 그 정보 전달에 실패한 상태에서 2화로 넘어갔는데 그 어떤 고유 명사의 폭격, 가도도 파멀린종, 카신카 트릭인종, 어데린 CP종, 론 하면종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읽을 수가 없는 만화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독자들에게. 불친절하다 너무. 아시겠죠? 끝! 자, 다음 만화. 바이킹 요리사 비욘슨. 대체로 요리 만화는 좀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처음에 식재료나 그 음식에 대한 모티브가 되는 그 사건들이 나오고 이제 그걸 먹고 이제 끝나는 경우잖아요. 뭐 심야 식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 앞에 이게 니주라고 해야 되나? 너무 좋았어. 이거 어렸을 때 토끼 사냥에 아빠랑 갔다가 이제 실패한 얘기가 나오고 토끼 고기로 연결되는 거 진짜 좋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요리 장면에서 모든 컷에 이 아저씨가 나와. 보세요. 지금 5칸인데 이 아저씨가 계속 나오죠? 이 다음 칸도 마찬가지야. 모든 칸에 아저씨가 나와. 그게 좀 아쉽거든요. 일단 굽기 좋게 고기를 절단 내자라는 컷은 고기를 절단 내는 클로즈업이 들어가야 돼요. 절단육에 기름이 잘 배도록 발라준다. 이런 거 너무 좋거든요. 이런 그림 너무 좋고 소금을 뿌려주면 준비 완료? 그럼 소금을 뿌려주면 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절단육에 소금을 솔솔솔솔 뿌려주는 그림이 훨씬 다채롭죠. 요리만 한데 아저씨만 나오잖아 지금. 불도 알맞게 올라왔구만. 꼬치 형태로 한번 구워보자. 이것도 좋거든? 인내심을 가지고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것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돌려준다라는 그림이 나왔다면 여기서는 한번 돌려주는 게 빙글?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이런 그림은. 마지막 완성도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너무 똑같거든? 이 그림하고 이 그림 구도가 너무 똑같아요. 한 페이지에 이렇게 너무 비슷한 그림이 있으면 좀 심심해. 그래서 완성 같은 경우는 아저씨가 이렇게 있고 한 손으로 좀 더 아까 거보다는 커진, 잘 구워진 한 이만하게 중앙에다 이렇게 배치하는 게 여기는 진짜 잘 그려야지. 완성된 건 진짜 먹음직스럽게 잘 그려야지. 그리고 재료는 보통 만들기 전에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만들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재료는 여기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러면은 여기가 공간이 지금 생겼으니까 더 맛있게 그릴 수 있겠다. 욕심쟁이처럼 2개 들고 있기 어때요? 2개 들고 있기 어때? 좋다.
이런 느낌?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군. 이것도 지금 너무 아저씨만 나와.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군은 정말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표면을 아예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기. 너무 맛있어는 이 표정이 진짜 좋거든요. 완전 클로즈업 해도 될 것 같은데 완전 클로즈업. 귀엽잖아. 너무 맛있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잠드는 것도 괜찮아. 아, 잘 먹었다 하고 그냥 평화롭게 끝나는 거 난 좋거든요. 그냥 사실 별일 없이 사는 느낌이 들어. 그냥 삼시세끼처럼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모든 컷에 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든 컷에 아저씨가 비슷한 구도로 비슷한 크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다. 그래서 컷을 좀 다양하게 음식 클로즈업이나 아저씨 표정, 아저씨 얼굴도 클로즈업을 한다든지 이런 클로즈업들을 간간히 인서트 컷을 좀 넣어라. 인서트 컷. 인서트 컷을 좀 넣으면은 좀 다채로워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도 계속 아저씨가 나오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바꾸면은 조금 더 있죠. 리듬감이. 이것도 계속 아저씨만 나오거든. 똑같은 크기로. 고기를 절단내는 장면은 절단내는 그림을 그리고 소금을 뿌리는 장면은 소금을 뿌리는 장면을 그려라.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면 훨씬 다양해질 것이다. 자, 다음 만화는 오인용 글 그림 행수.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폰트가 너무 작아. 폰트도 지금 딱 고딕체 쓰시고 가운데 정렬 딱딱 들어가고 완전히 그냥 깔끔한 온 거거든요. 다만 지금 웹툰 크기가 아니다. 이 정도 진짜 나와야 돼. 크기를 이 정도 키우셔야 돼요. 이 정도. 그거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만화를 그리는 사람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만들지만 보는 사람은 핸드폰으로 본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고가 완성이 되면 뭐 어디 블로그나 어디에든 올려서 꼭 핸드폰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독자들이 보는 결과물이거든. 우리는 컴퓨터로만 보기 때문에 여기 크기가 안 맞아. 이런 거는 지금 너무 옹졸해. 이거 옹졸해 보여.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 오케이? 보세요. 처음에 얼마 됐냐면 이랬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처음에 이 정도였거든? 근데 모바일로 보려면 이 정도 크긴 나와야 된다. 만화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이것만 키워도 술술 읽힌다.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어때요? 훨씬 잘 보이죠? 자, 처음에 이랬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훨씬 잘 보이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만화는 그냥 계속 이 글 키워라. 키워. 이거 안 보여. 이것도 카톡 대화. 지금 이 카톡 대화도 너무 재밌는데 이 내용이 지금 이제 대충 붙여본 건데 이 정도 크기로 하라는 뜻이고 아까 그 구성이 너무 좋았어요. 여기 밑에 개새끼들아 이게 들어간 게 너무 웃겼어. 이게 들어가고 키워. 이 신고 이 부분까지 나올 필요가 없다. 여기만 엄청 키워. 여기만 중요한 부분만 가운데다 놓고 키워. 이 정도 키워야 돼. 이 정도 키워. 오케이? 이 목소리 카페 장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엄청 키워야 된다. 이 부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오케이? 자, 너무 잘 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글자를 엄청 키워라. 엄청 키워라. 이 정도로 키워라.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자, 다음 만화 진우의 만화 세계사. 지금 선을 안 쓰시고 그냥 색으로만 채워서 그리시거든요. 근데 이 방식이 정보 전달에는 딱히 좋지가 않습니다. 선이 있어야지 뭔가 명쾌하게 그림이 전달이 되고 좀 명확한 느낌이 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선이 없이 채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뭔가 되게 뭉툭한 느낌이 나요. 근데 이 만화의 목적은 정보 전달이잖아요. 근데 정보가 뭉툭하게 들어와. 그래서 좀 더 선화를 쓰시고 폰트도 가독성을 더 올리려면 지금 너무 굵거든요. 중고딕 같은 걸 쓰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가독성이 좋은 폰트 명조체나 고딕체를 쓰셨으면 좋겠고 이 안에 들어가는 그림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드립들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정도면은 되게 좋은 학습 만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게시, 아리. 그냥 게시라고 하면 조금 아쉬워. 어느 정도의 어그로는 좀 필요하거든. 게시 밑에 어떤 부제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 게시 뭐뭐뭐 광해군과 궁녀 이야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다 좋아, 다 좋은데
여기서 약간 갸우뚱한 부분이 있어. 지밀이 뭡니까? 지밀이 어떤 직책입니까? 사전 정보가 없는 저 같은 어떤 문외한 같은 경우에 이게 사람, 당연히 얘 이름이 지밀인 줄 알잖아. 지밀이라고 하면은 여기 주석을 하나 주면 좋겠어요. 뭐 지밀 뭐 지밀 궁녀라고 있어요? 뭐 그런 게 뭐 들어간다거나. 그리고 여기가 좀 문제였습니다. 그 꽃 중에 꽃이라 불리우는 지밀이 아닌가라고 하면은, 외모면 외모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예쁘게 묘사가 돼야 된다. 안 예뻤어. 생각보다 엄청 예쁘다고 해놨는데 그림이 생각보다 안 예뻤다고. 더 예쁘게, 훨씬 예쁘게. 아, 이게 진짜 어려운 미션이에요. 근데 궁녀들 복장도 다 똑같고 그러니까 얼굴로 개성을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이 두 명도 지금 같은 사람으로 보면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으로 보면 다른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이 살적 이 부분까지 똑같잖아. 지금 이게 지금 3명이 다 다른 사람이야. 근데 지금 개성이 표현이 안 돼 있어. 얼굴의 변별력을 좌우하는 건 눈이거든요. 눈이 70%예요. 근데 보통 눈을 굉장히 습관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똑같이 그린다고. 그럼 사람이 똑같아 보인다고. 그 눈을 다 다르게 해줘야 돼. 눈매를. 그래서 눈매랑 눈썹을 좀 고쳐보세요. 그것만 해도 사람이 좀 달라 보일 거야. 내 생각엔 주인공만, 이 고아라 씨 같은 눈 색깔이잖아요. 갈색 눈. 주인공만 갈색 눈으로 하던지 그런 식으로 주인공 보정을 좀 줬으면 좋겠거든. 주인공만 갈색 눈이네. 회색이네 얘들은. 좋습니다 이런 거. 더 예쁘게, 더 예쁘게. 주인공은 한 다른 캐릭터보다 50%더 예쁘게. 이 괴롭히는 3인방. 이 친구가 제일 좋아요 저는. 이 친구만 유일하게 얼굴에 변별력이 있어. 이것도 그냥 버릇인데 셋 다 그냥 이렇게 홍조가 들어가 있거든.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궁녀니까 기본적으로 미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다르게 생겨야 되잖아. 그래서 진짜 어려운 미션이거든요. 머리끈 색깔 다르게 하면 안 되나? 별론가?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전개고, 궁녀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캐릭터 마스크의 변별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는데 캐릭터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 한 명도 기억할 수 없다는 거. 서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에피소드를 통해서 등장을 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자막 처리하면서 이름 나오는 거 아무도 기억 못한다. 여기서 소개하는 게 에바야. 지금 혼나는 와중에 이렇게 자막이 나오니까 복잡하거든? 차라리 여기 있었다면. 그리고 여기가 오히려 설명하기 편하다. 여기야. 여기 들어가야 돼. 자기소개는 여기야. 여기. 딱 정리하면 내용 좋다. 궁녀 얼굴들 마스크 변별력을 더 키워라. 이 정도네요. 새내기 대학생들의 지하철 여행, 레일웨이. 글 그림 김윤정. 지하철 여행기고 레일웨이니까 어떤 뭐 지하철을 통해서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곳 위주로 뭐 여행을 다니는 내용이겠죠? 근데 이제 모험을 떠나게 되는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만들어서 그냥 강제로 파티가 되고 강제 진행이 됐네요. 문제가 뭐냐면은 캐릭터를 보여주는 방식이 처음에 1월에 어느 섬마을 쌍둥이 남매가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고 있다 하면서 떠나는 건 좋아. 너무 빨리 지금 밀양으로 넘어갔어요. 이 캐릭터들하고 우리가 친해지기 전에, 이 캐릭터들이 익숙해지기 전에 바로 이제 밀양으로 넘어가 버렸어. 지금 밀양에서는 또 이 이별신이 나오고 등장신들이 너무 짧게 나오고 반복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쌍둥이 남매의 첫 등장이 가족과의 인사예요. 근데 두 번째 캐릭터의 등장도 가족과의 인사예요. 조금 다르게 등장했으면 좋겠거든. 그리고 이 세 번째 캐릭터는 이거는 진짜 아예 없어도 돼. 이 페이지는 그냥 문화는 저는 처음부터 그냥 하숙집에 있어도 돼. 그리고 지금 서순 문제거든요. 이거 서순을 좀 바꿔볼게요. 이게 서순만 바꿔도 읽혀. 이 밀양은 아예 뒤쪽으로 보내. 없어도 그만이야. 사실 없어도 그만이고 이걸 붙여야 돼. 여기다 이걸 붙여야 돼요. 1월에 어느 날 섬마을 쌍둥이 남매가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고 있다. 아직 여기서 사실 원래 이름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지금 원래 밀양으로 넘어갔거든. 기대된다. 나도 대학생이라니. 서울로 가는 기차에 탑승한 쌍둥이 남매 철이와 도란이. 나 기차 처음 타봐. 나도 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 그냥 우리 촌놈이라고 놀림받는 거 아니야? 내 자리인데. 이거는 1, 2, 3을 다 열어서 조각 내가지고 다시 조각 모음을 해야 돼요. 2화가 여기 붙어야 돼요. 2화가 이렇게 붙어야 돼요. 여기에. 자 보세요. 그러면 1월에 어느 날 섬마을 쌍둥이 남매가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고 있다. 기대된다. 나도 대학생이라니 하고 했는데 자기 자리에 이제, 그럼 이게 없어야죠. 대수술이네 진짜. 그쵸. 내 자리인데 너무 신나게 벌써 말을 못 걸겠다.
우리 대학교 후문과에 맛집 되게 많다? 아, 미안해요. 네, 맞아요. 실은 나도거든. 와, 정말? 이것도 인연인데 같이 앉아갈래? 좋아. 와, 이 인싸들의 대화 못 따라가겠다. 어쨌든 여기까지 괜찮죠, 이제? 데려다줘서 고마워. 아니, 내 자취방도 여긴데 이렇게 하고 갑자기 의기투합하게 되려면은 이 중간에 이 셋의 어떤 기차 대화씬이 좀 있어야 된다. 처음에 얘네가 말투 얘기를 했단 말이야. 우리 지금 완전 서울말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약간 개그로 회수해주면 좋거든요. 얘가 앉자마자 아, 근데 전라도에서 왔구나. 아니 뭐 강원도에서 왔구나.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얘네가 이제 티가 났나? 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통성명 한번 하고, 그럼 이름을 한번 더 알려줄 수 있지. 통성명 한번 하고, 우리는 지금 무슨 대학교에 입학해서 자취하러 가고 있어. 나도 거기 자취하러 가고 있는데? 아, 이거 인연이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자취방도 같은 곳인 거야. 자취방도 같은 곳인 거야. 그래야지 이어지지, 내용이. 그리고 그래야지 어느 정도 대화가 좀 쌓여야지 여기서 셋이 끌어안는 게 약간 이해가 되거든? 그래, 그 엄마 통화 장면은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로 완벽한 그냥 이 친구 설명이에요. 여기까지도 좋거든요. 여기까지도 좋은데 이 페이지에서 이거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건데, 이 할머니일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신이 나타나도 되잖아. 이럴 거면은 신이 나타나서 떠나라. 차라리 이 설명이 어려우면요, 이렇게 시작해. 그냥 대학생 4명이 지하철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이러고 그냥 만화 시작하세요. 이래도 돼. 진짜로. 진짜 이 진심입니다. 대학생 4명이 지하철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하면서 바로 시작하는 거야. 그냥 홍상수님 영화처럼. 무려 3화가 소비가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실상. 그리고 여행하면서 보여줘도 돼, 걔네들이 어떻게 왔는지는.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끝. 다음 만화는 도술 액션. 빙탕우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든 도술 액션? 띠용. 전화 상대 목소리는 지금 이 말풍선의 모양을 다르게 해서 지금 표현한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구분을 주려면 이거 전화 상대 목소리는 이탈릭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는 똑바로 하고 얘는 계속 이탈릭을 주는 거죠. 그러면 더 구분이 잘 될 거예요. 그쵸? 여기도 이탈릭을 주는 게 여기 좋네요. 이렇게 그림도 엄청 좋고, 하나만 딱 고치자면 지금 칸과 칸 사이가 이거는 너무 멀거든요. 이거는 너무 좀 불필요할 정도로 멀어요. 조금씩 붙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멀면은 이게 넘기는 사이에 그 느낌이 약간 휘발되면서 조금씩 그 손실이나 거리 조절 잘해야 된다. 너무 붙어도 읽기 힘들고 너무 멀어도 만손실 나요, 진짜. 그 정도? 연금술사. 이 선들이요, 계속 방향이 겹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컷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전사가 칼로 베는 궤적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선들을, 이 세로선들이 지금 끊고 있어. 계속 잘잘잘잘잘 끊고 있어. 그래서 호쾌한 느낌이 안 나는 거거든요. 이 집중선은 없애거나 아니면은 이 선과 겹치면 안 돼요. 이거는 이 선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느낌으로 긋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검의 궤적만큼은 어떠한 그림도 침범할 수 없다.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는 효과음 정도? 간단하게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해야지 더 좀,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그런 게. 이게 선들의 궤적이 겹치고 있어. 빙탕우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이가 없겠지만. 이 궤적을 건들면 안 돼. 이 집중선이 궤적을 건드리면 안 돼. 그래야 호쾌해. 여기 위에까지 막 올라가 있으니까 그 느낌이 안 나는 거거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기 뵐 때 이 궤적들이 비어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부분이 내규시의 무서움을 못 보여주고 있어. 그냥 귀여웠어. 위에서 봐서 그래요. 얘가 압도적으로 보이려면은 주인공의 뒷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내규시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지 압도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거대하고 무섭게 보이려면 낮게 찍어야 돼요. 밑에서. 그래서 고질라 같은 거나 퍼시픽 림 봐도 계속 그런 각도로 나오거든요. 사람 눈높이에서. 그래야지 사람보다 얼마나 큰지가 느껴져. 지금 여기도 집중선 방향이 잘못됐어. 지금 옆으로 뱉는데 이렇게 들어갔으면 오히려 베는 느낌이 훨씬 강했을 거야. 왜냐면 궤적이 보통 이렇잖아. 그럼 이렇게 베야죠.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궤적을 더 잘 보이게, 궤적이랑 겹치지 않게 해주고. 지금 여기 너무 복잡하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 집중선을 덮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중선은 캐릭터 위로 안 올라가는 게 좋아.
이 선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선은 필요가 없어요. 이 선은 없었어도 되는 선이야. 이 선. 점프해서 피하는 거면은 지금 이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선은 왜 있는 거야? 모르겠거든요. 얘가 촉수를 땅에 박아서 충격파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집중선의 그 중심부가 약간 어그러졌어요. 지금 여기로 돼 있거든? 얘는 이렇게 피어오르는데 집중선은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 움직이는 선이 달라요. 집중선은 항상 뭔가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 얘가 이렇게 터지면 집중선도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 근데 집중선하고 이 터지는 거하고 궤적이 수직으로 엇갈리니까 엄청 지저분해 보이는 거야. 맞춰야 돼요. 이게 수직으로 엇갈리지 않게 해줘야 돼. 그래야 운동성이 느껴지거든요. 요거는 좀 더 이렇게 감기는 느낌을 줬으면 좋겠거든. 지금 몸에 닿은 게 별로 없어요. 아니면은 여기서 뭐 망토 같은 게 뭐 이렇게 삐져나왔다거나 하여튼 이 사람이 여기에 갇혔다는 느낌을 좀 더 줬으면 좋겠어. 나 사실 여기 보면서 그냥 얘 왜 이러고 있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좀 얘가 더 휘감기는 느낌을 줬으면 좋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검의 궤적은 이거죠. 근데 지금 집중선이 궤적을 끊고 있죠. 이 선도 이렇게 끊고 있어. 집중선을 안 넣거나 꼭 넣고 싶으면은 궤적을 위로 올려야 돼. 궤적을 집중선 위로 올려야 돼. 그나마 살리고 싶으면 이 그림을 이렇게 그 궤적 위에 뭐가 올라오면 안 된다. 집중선 중독이야 지금 봤을 때. 집중선이 없어도 되는 컷에 집중선이 다 들어가 있어. 이거는 집중선이 아예 없는 게 나아. 왜냐면은 지금 싹 베고 이렇게 딱 나왔잖아. 쿵도 없고 집중선도 만약에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멋있는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요. 이게 지금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는데 하하 말만 하고 있거든요. 그림으로 지적당할 줄은 몰랐죠. 깜짝 놀랐죠. 더 힘들어게 하하 하면은 입김도 넣어줘. 집중선이 여기 왜 이렇게 들어간 거야? 얘를 꺼냈으면 얘한테 집중을 해줘야지. 이렇게 여기 집중선 다 지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집중선 압수입니다 진짜. 머리통에서 뭐가 이렇게 막 엄청난 것들이 지금 나와서 이걸 그림자로 표현한 거 진짜 좋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가로 집중선이 왜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게 훨씬 잘 보여. 이게 집중선을 분산선으로 쓰고 있어. 주위를 분산시켜. 이렇게 쓰고 싶으면은 이 그림 위에 올라간 집중선만이라도 이렇게 지웠으면 좋겠거든요. 이건 습관이야. 이건 습관. 이것도 지금 이 캐릭터가 아예 안 보여. 지금 이 사람 위에 올라간 이 선들이 캐릭터를 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돼. 여기는 이 위에는 아무것도 올라가면 안 돼. 여기를 깨끗하게 하고 여기가 지금 터지는 거잖아. 여기 터지는 거잖아. 근데 왜 집중선은 중앙이 여기에요? 집중선 중앙을 여기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집중선 압수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얘가 꿈을 대고 있는, 얘가 드래고니스 포션에 나왔던 그 숙주 같은 게 나와서 꿈을 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집중선이 지금 얘한테 갈 시선을 지금 뺏고 있거든요. 피가 주르륵 흘러나오는 거는 굉장히 정적인 장면이잖아요. 그 정적인 장면에 이걸 왜 쓰는 거죠? 딱 정리하자면 집중선을 집중시키는 데 써라. 액션 연출할 때 캐릭터나 궤적과 겹치게 하지 마라. 움직이는 동선 방향대로 써라. 아시겠죠? 끝. 철의 낙원입니다. 더 봐야 알겠지만 지금 3화까지 나와 있고요. 이 어린 친구가 꺼낸 책이 인류의 기원에 대한 내용이고, 어떤 사원에서 어떤 질환이 발병이 되고 군인들이 좀비로 변해나가고 이런 게 프로메테우스에서 나온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시감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어떻게 차별화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여기가 사실 한국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냥 어떤 무국적의 이야기로 보여요. 한국이 중요한 부분이라면 장소나 이런 것도 좀 써줬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그 구덩이 씬 같은 거에서는 뭐 강원도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이 로컬 느낌을 좀 더 냈으면 좋겠고, 연출이나 뭐 이런 거는 대박이네요 진짜. 한국분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이게 만약에 어떤 이런 게 무의미한 어떤 다국적 이렇게 된 한국이라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보충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한국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복장이라든지 이것도 중세 수도사들 복장이잖아.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어. 미래예요 근데 이게? 미래라는 말도 없잖아 일단. 그리고 이거 말풍선을 불투명하는 게 훨씬 잘 보일 거예요. 이것도 조금 안 읽히더라고 그게.
훨씬 잘 보이는데 왜 반투명하게 하는 거지요? 다음 만화는 거래라는 만화고요. 이거는 이제 링크네요. 다만 약간 아쉬운 거는 지금 계속 이 등장인물들만 나와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빤스를 내리는 퍼포먼스를 했다면서요. 옛날에 체육대회 때. 이 말풍선 두 개는 그냥 대화를 계속 진행하는데 그림은 그걸 보여주는 거지. 옛날 그 모습을. 그런 장면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편의점 에피소드도 마찬가지거든. 그 편의점 장면 형이 막 보여주고 있는 걸 그려줘.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언급할 때는 계속 인물의 대화로만 진행하지 말고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말풍선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더 조금 다채로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지금 계속 인물들 얼굴만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심심해요. 과거 얘기를 할 때는 그 과거 장면이 나오면은 훨씬 더 다채로울 것이고 급발진으로 가는 과정은 굉장히 흥미롭네요. 진짜. 왜냐면 대화의 티키타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쭉 몰입해서 보게 됐어요. 실제 있을 법한 대화고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귀신 잡는 암행어사. 글, 그림, 채건무.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극이니까 궁서체가 어울리지 않을까? 궁서체가 허용되는 만화는 마음의 소리뿐입니다. 아시겠죠?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궁서체보다는 말풍선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히 명조체나 고딕체가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궁서체는 그런 곳에만 허용이 되면 될 것 같아. 뭐 한양 아니면 무슨 고을 이러든지 이런 어떤 지명이나 뭐 자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나 그런 안내 텍스트 정도? 도술이나 요괴 이름이나 그런 식의 안내 정도는 궁서체로 하면 느낌이 있고요. 사람들 대화는 기본적으로 고딕체나 명조체로 하는 게 훨씬 보기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저번에 말한 건데 이거 몇 번은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게 이 사람아 내가 해지기 전에 가자고 했잖아. 여기서부터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말풍선 안에 세 문장이 들어있어. 저번에 제가 1인 1실이라고 말했잖아요. 말풍선 하나에는 한 문장씩 들어가는 게 좋다. 두 개 정도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세 개까지는 좀 오바고 수정 전, 수정 후, 수정 전, 수정 후. 너무 좋아 이런 거 묻혔어. 이런 음산한 글씨에 빨간색 테두리 입힌 거 이런 거 너무 이제 좋은 연출이고 너무 기분 나쁘고 진짜 너무 싫고 극찬이고 이거 조금 아쉬워. 칸 사이를 지금보다 1.5배 정도 띄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너무 바터. 이 정도 띄웠으면 좋겠어. 이 정도. 폰트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꽤 이제 잔선도 많고 그런 편이고 뭐 꿀꺽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효과음이나 이런 것도. 근데 그런 상태에서 칸까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좀 복잡해 보여. 그래서 한 요 정도? 요 정도씩 칸을 조금 떼줬으면 좋겠어. 요 정도씩만. 딱 1.5배 정도. 요 정도. 좀 약간 숨 막혀 지금. 사회적 거리를 좀 유지해 주세요. 지금 이 시국이니까. 이 정도, 이 정도. 조금씩 떼주세요. 이러면 뭐 나머지는 분위기 만드는 장인이야. 분위기 만드는 장인이고 이런 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딱 두 개로 나누면 좋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훨씬 좋죠. 이렇게 하는 게 1인 1실을 기억하십시오. 말풍선 하나에 문장 하나입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칸이 너무 붙어 있어요. 이 정도씩 사회적 거리 유지해 주시고요. 이 정도씩 다 너무 붙어 있어 지금. 답답해. 이것도 지금 너무 붙어 있죠. 세 개가 다. 이 정도씩 떼야 할 것 같아요. 이거 말풍선 위로 이렇게 넘쳐나는 글자 있잖아요. 이거 말풍선 안에 집어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풍선을 차라리 더 크게 하고 이제 강조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글자 전체를 기울이시고 말풍선 밖으로 튀어나오게 했어. 근데 그게 잘 안 읽혀. 그래서 차라리 글자 자체를 기울이는 것도 물론 뭐 어떤 재미는 있는데 글자를 더 키우고 그냥 굵기랑 이탈릭만 주세요. 그러면 그냥 호통치는 느낌이 나. 왜냐면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다른 만화들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약속이 돼 있는 거야. 이탈릭으로 굵게 되면은 소리치고 있는 거구라는 걸 우리가 무의식으로 느껴요. 수많은 만화들을 이미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기면은 그냥 안 읽히는 거야. 자, 이거였거든요. 자, 원래 이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래 이랬습니다. 이게 더 스타일리쉬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은 당연히 스타일리쉬 하겠죠.
대신 안 읽히겠죠.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나머지는 뭐 그냥 그림이나 이런 건 뭐 다 좋고, 다 지금 말풍선이 문제예요. 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궁서체를 명조체나 고딕체로 고치고, 이런 긴 대사는 말풍선을 나눠주고 한 문장당 하나씩으로,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딴 거 없이. 아, 그리고 지금 뭔가 지금 투박하다고 느낀 게, 칸이 너무 그림 선에 비해 너무 굵어. 지금 너무 굵어. 한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거든. 너무 굵어서, 말풍선도 그렇고요. 말풍선하고 이 칸이 그림에 비해서 너무 굵어요. 그래서 좀 투박해 보여. 그래서 그거만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한 이 정도? 이 정도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끝이, 마지막에 2화 엔딩이 너무 아쉬워요. 차라리 이게 없었으면, 차라리 이게 마지막 장면이면 뭔가 이 암행어사가 수상한 낌새, 뭔가 지금 일이 요상하게 돌아간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끝나는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 마당쇠 이 사이드킥과의 대화로 끝나는 거는 약간 좀 약했어. 잘 넣다가 왜 여기서 되게 성의 없게 그러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성게 같은 거를 좀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게라고 이거 하는데 보통 이거 성게를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것도 문장이 나눠지기 때문에 지금 두 개로 해준 거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교해서. 오늘부터 바로 일 시작할 테니까 든든하게 많이 먹어라, 쇠가봐. 아유, 벌써 시작이에요? 좀 쉬엄쉬엄 하시죠. 쩝 하면서. 원래는 이제 끝났는데 차라리 여기서 끝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리해 볼게요. 말풍선 안에 폰트는 명조체나 고딕체, 문장 하나가 말풍선 하나, 칸과 칸 사이 띄우기, 말풍선과 칸의 굵기가 너무 굵어서 조금 투박해 보인다. 요거 4가지입니다. 다음 만화. 여기야, 헤드볼 빌리지. 에피소드 1. 코코 레인보우 아일랜드. 컵이 도라에몽 파워퍼프걸 느낌이 나거든요? 왼쪽부터 컵이 도라에몽 파워퍼프걸 느낌이 나요. 그림체가 굉장히 귀엽고 팬시하게 굉장히 잘 그리시는데, 지금 이 디자인으로는 뭘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바로 시비가 걸릴 것 같은, 지금 저는 강한 느낌을 받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내 느낌이 그런 건지 실제로 그런 건지 한번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친구야?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이 캐릭터 어디서 봤더라? 내가 봤어, 얘도 어디서. 아무튼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자체가 싫은 그 느낌 아시겠어요?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불필요한 상황 자체가 짜증나는, 계속 시달려야 되는 만화. 물론 뭐 동그란 캐릭터가 다 비슷할 수 있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기시감이 딱 느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만화를 연재할 때 굉장히 큰 리스크죠. 불필요한 리스크죠. 내가 아니어도 리스크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불필요한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기시감이 안 들게 좀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피칠갑 니신. 무슨 만화야 이게? 아니, 내가 내린 결론이 무슨 만화야 이게? 이거야말로 어떤 의식의 흐름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뭐 스토리에 써놓고 그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의식의 흐름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 만화는 두 개 다 공통적으로 느껴지네요. 두 개 다 보고 얘기를 하기를 잘 한 것 같은데, 어떤 기획이라는 게 없이 시작된 만화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정한 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ton이 없고, 피칠갑 같은 경우는 1화에서는 일단 1000년 전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 어떤 집단 성폭행이 있는 그런 마을에서 한의사가 이제 죽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독도 근처의 작은 섬에서 이제 이야기 넘어오는데, 사람들의 대화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상황을 대하는 사람들의 대화나 반응이 상식적이지가 않아. 저는 이걸 보고 당연히 어떤 요괴나 어떤 외계 생명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체지방률 얘기를 하고 이걸 미이라라고 하고 있어요. 미이라라고 하기엔 너무 인간의 형태가 아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 아예 인간이 아닌 존재인데 둘 다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고 있고, 더 이상했던 거는
이 조수의 팔이 잘리잖아요. 원래 평소에 이제 장난이 심한 친구였다면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또 연기하네 얘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팔이 뽑힌 후부터는 이제 완전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당연히 팔이 뽑힌 애를 이제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응급처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빨리 의사를 부른다든지. 근데 팔이 뽑힌 애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냥 팔이 뽑히고 이제 미이라가 돼서 죽었는데 그냥 대화가 일상적으로 이어져. 이 녀석이 원흉인 건가? 다들 주의하라고 전해야겠군. 얘가 이미 이렇게 죽었는데.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모든 행동과 대화가 상식적이지가 않아. 그냥. 그래서 그냥 보면서 계속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러다 그냥 끝나는 거야. 이게 무슨 만화야 이게?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화는 다른 거보다 그림이나 이런 거, 연출이나 이런 거는 다 이제 안정감이 있거든요. 상황이나 사람을 상식에 기반해서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게 의도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의도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이게 의도였으면 이게 개그 만화라는 느낌을 주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주마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 많아요. 칼로 뭐 찌른다거나, 이 피칠각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가 이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개그야? 아니야, 이거 개그. 이거 심각하게 시작한 거야.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점프한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톤으로 할 건지를 일단 딱 정하고 그 톤에 맞게 이야기를 상식선에서 진행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내 앞에서 사람이 팔이 뽑혔으면 내가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다음 만화입니다. 자, 다음 만화. 좀물리에입니다. 좀비와 소믈리에가 합쳐진 거죠. 좀물리에. 일단 그림체 너무 깔끔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대사야.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아버지가 양보다 질을 따져야 한다고 이제 하잖아요. 언젠간 나의 뒤를 이어 왕이 될 테니 늘 식사의 질을 따져가며 먹도록 하렴 나의 딸아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 그럼 이게 주인공한테 굉장히 뭔가 깊게 처음에 각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행동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 이 장면이 나왔다면. 근데 얘는 그냥 계속 배고파하고 있어. 뭐 질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아예 처음부터 없어요. 그러면은 그 앞에 나왔던 게 그냥 무의미한 장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해주려면 얘가 뭐 질을 따지던지 양을 따지던지 뭐 그거를 계속 행동 지침에 따라서 움직였으면 좋겠고, 좀비가 된 세상은 지금 약간은 연출이 아쉬운 게 이 사이에 칸이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얘가 공중에 떠 있고 사람들이 거리를 서성이고 있는 전체 부감샷이 하나 들어가고, 뭔가 사람들 피부색이나 그런 게 이상하다고 한번 느끼고 이게 나왔으면 더 좋겠거든요. 자, 뭐 좋습니다. 여기 다 좋았어요. 말이야. 오크통하고 똑같이 생긴 거 아주 이거 여기 재밌었어요. 근데 여기서 완전 헷갈린 게, 얘가 날아가고 나서 당연히 여자 주인공 다리로 봤어요. 이 연출이 당연히 여자 주인공이 어디론가 날아가서 새로운 뭔가 커다란 누워있는 좀비를 발견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연구원이라면, 연구원이 체크난방이었잖아요. 저 그림에서 체크난방만 그냥 그렸으면은 저게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려줬을 텐데, 까맣게 실루엣으로 처리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그 오크통 같이 생긴 체형이 맛있다는 걸 깨달았잖아, 1화에서. 그러면은 그 오크통 같이 생긴 애들을 계속 이제 찾아다니던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의기투합하는 과정이 조금 딱 손을 잡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딱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거든? 지금 이 인간이 원하는 건 뭐죠? 지금 정확히 이 좀비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샘플을 확보하는 건지, 좀비들을 그냥 다 퇴치해서 없애는 건지, 그 조건이 없는데 지금 손을 잡고 있으니까 거래라는 느낌이 되게 약한 거예요. 얘는 명확하게 지금 하루에 너의 비 2리터가 있잖아. 근데 얘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림하고 뭐 이런 거 너무 귀여운데 캐릭터랑 이 세계관 설명이 좀 부족해요. 연구원이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일단 나와야 되고, 이 루시라는 캐릭터는 분명히 아버지가 양보다 질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1편에서 오크통 같이 생긴 좀비 맛을 봤는데, 그 이후에 어떤 맛이나 이런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더 무슨 와인 만화처럼 진행을 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좀 특이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모르겠어. 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컨셉을 좀 명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진짜 소믈리에, 좀물리에가 좀비 플러스 소믈리에면은 어떤 맛이라는 부분에 완전히 집중을 하던지 딱 그걸 정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쓴신 짠단입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린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정보는 최근 팀을 옮기게 되었다는 정보잖아. 최근 팀을 옮기게 되었다. 근데 여기 양력이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서 팀을 옮겼다는 정보를 이걸 읽다가 까먹고 비슷한 일이지만 63개월간 해왔던 일을 버리고 새로운 일에 적응하는 건 힘들더라 라고 나와가지고 아 뭐였지 하고 이제 다시 올려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사실 이거는 안물안궁이거든 솔직히 말하면. 최근 팀을 옮기게 되었다. 외주팀, 화살표, 구매팀. 그냥 외주팀에서 구매팀으로 옮겼다는 정보만 주면 될 것 같아. 최근 팀을 옮기게 되었다. 외주팀, 화살표, 구매팀. 비슷한 일이지만 63개월간 해왔던 일을 버리고 새로운 일에 적응하는 건 힘들더라. 이렇게 하면 더 잘 읽히겠죠? 그리고 이거 패러디가 겹치는 건 좀 안 좋거든? 지금 호머 심슨으로 해놓고 이 대사는 또 그 베어 그릴스예요. 호머로 하려면 호머로 하고 베어 그릴스로 하려면 베어 그릴스로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호머를 잘 그렸기 때문에 도넛 이게 더 낫겠죠? 그렇게 패러디 겹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정도? 너무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끝.